자, 여러분들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신혼부부들이 있고 또 아기가 태어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아기가 100일도 되고 돌도 되고 그래요. 이럴 때 우리가 가끔 수수팥떡을 만들어 먹어요. 그래서 그 수수팥떡을 만드는데 재료가 수수예요, 수수. 그래서 수수에 대해서 설명할까 합니다. 그 수수는 현재 그 이디오피아나 동부 아프리카가 원산지로 밝혀져 있고요. 또 동아시아나 중앙아시아에 걸쳐서 넓게 그 원산지로 밝혀져 있어서 아주 옛날부터 그 역사 이전부터 유사 시대 이전부터 아마 재배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 수수는 참 여러모로 사용을 하는데 우리는 언뜻 보면 수수 별로 안 사용하는 것 같죠. 그런데 예상외로 많이 써요. 일단 우리 보면 그 사탕수수라는 거 있죠. 거기서 우리가 설탕이라는 걸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 사탕수수도 수수의 일종이죠. 그리고 우리가 가끔 지금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옛날에 어렸을 때 보면 수수깡 아세요? 네. 그걸로 공작하고 그랬었죠. 물들여서 하고. 그 수수깡에 수수대 그 대죠. 그리고 그 수수가 이렇게 이르려면 그거를 옛날에는 그 마당비, 빗자루로 만들어 쓰기도 했어요. 지금은 사실 대부분 아파트 생활하니까 뭐 마당비가 별로 필요가 없죠. 근데 옛날에는 기와집에 살다 보면 그게 많이 필요했었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고 또 이파리나 줄기는 꼭 그 가축의 사료로도 써요. 그리고 또 그 열매, 수수는 우리가 가끔 이제 그 밥 해 먹을 때 넣어서 먹기도 하고 이런 어떤 구황식물로도 사용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수수는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파리서부터 줄기 뭐 모든 것 뿌리까지 다 쓸 수가 있어요. 그것이 수수예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그 옛날에 이제 농경 사회였으니까 그럴 때는 수수가 상당히 대접을 받았겠죠. 지금은 거의 좀 많이 잊혀져 가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수수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왜 백일떡이나 그 돌떡에 꼭 수수팥떡을 넣을까요? 맞아요. 이 수수는 붉은색이 나요. 그러니까 밥할 때도 수수 넣으면 붉은색이 나고 그러니까 이 귀신이 볼 때는 이 귀신이 그러니까 피 색깔을 보면 무서운가 봐요, 귀신도. 그래서 귀신도 도망가나 봐요. 그래서 뭔가 사기를 물리치는 벽사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 영화 보면은 그 귀신 못 오게 대문간에다가 피 색깔 나는 거 칠한다든지 이렇게 하죠. 그런 것이 다 이제 그 악귀를 물리친다 이런 뜻이 좀 있나 봐요. 그리고 이제 수수를 참 재밌는 게 지금은 또 많이 사라졌습니다만 예전에 그 민물에 쓰다는 참개라는 게 있어요. 참개. 그거를 잡을 때 이 개가 수수를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물을 쳐놓고 수수를 쫙 놓으면은 이 개가 그냥 잔뜩 몰려들어서 그냥 이렇게 그냥 주스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좀 특징이 좀 있고요. 그리고 수수는 보면 참 재밌는 게 이제 잠깐 그 식문학 공부를 좀 하면요. 이 광합성 기전에서 C3 사이클 그리고 C4 사이클이라는 게 있대요. 우리 광합성이라는 건 아시죠? 이 식물은 햇빛을 받아서 탄소 동화장을 해서 뭔가 광합성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보통의 식물들은 C3, C3의 사이클을 하죠.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요. 온도가 올라가면은 광합성 효율을 보면은 이게 점점 온도가 올라가면 일정 정도 계속 가동률이 좋아져요. 그랬다가 일정 정도가 올라가면 오히려 떨어져 버려요. 온도. 근데 이 C4 사이클은 재밌는 게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더 좋아져요. 그러면 공장 가동률에서는 아주 좋겠죠. 그러니까 광합성을 많이 하니까. 그 대신 이 단점이 뭐냐? 밤에는 햇빛이 없으니까 광합성을 안 하죠. 그런데 밤에는 그 공장을 유지하는 유지비용이 많이 들어. 이거는 유지비용이 별로 안 들고, 이거는 밤에도 그러니까 낮에는 잔뜩 생산했다가 밤에도 소모를 해버려요. 공장 유지비용으로. 그러니까 요런 경우는 어디서 잘 자랄까요? 낮에는 온도가 높고, 밤에는 온도가 떨어지는 곳에서 좋겠죠. 밤에 온도가 떨어지면은 공장 유지비용이 그래도 좀 덜 들거든요. 그래서 요런 C4 사이클 식물들을 어디서 많이 자라냐면은 일교차가 심한 곳에 잘 자라요. 그래서
수수라든지 옥수수라든지 뭐 기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되게 그 해변가보다는 내륙 지역에서 많이 자라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은 여행을 떠날 때도 옥수수나 수수가 많이 보이는 곳이 어딜까요? 바닷가일까요? 아니면 산골짜기일까요? 내륙 지역이에요. 그것도 일교차가 심한 곳. 그러니까 만주벌판이라든지 만주벌판은 일교차가 심하겠죠. 그러니까 거기가 수수밭이 많아요. 그래서 그 중국에서 만든 영화가 보면 붉은 수수밭이니 뭐 이런 영화들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수가 이게 많은 이유가 이 시퍼 사이클이고 일교차가 심한 곳에 자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농사를 짓는다 해서 내가 바닷가 가면서 수수를 심고 싶다. 그럼 그거는 농사 망치는 거죠. 네. 그건 미련한 짓이에요. 그리고 이 수수를 그렇기 때문에 이 시퍼 사이클의 특징들이 뭐냐면은 식물들이 많이 먹고 많이 발산하는 특징이 있어요. 에너지나 수분이나 뭐 이런 것들 많이 먹고 많이 발산. 그래야 효율이 점점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우리 사상의학적 입장에서는 뭔가 많이 먹고 많이 발산, 뭔가 발산하는 식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뭔가 뭉친 거를 풀어주고 뭔가 발산을 시켜준다. 수수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저희들은.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 체질적으로 보면 그 태음인들, 이 태음인들이 몸이 좀 찌뿌르다고 뭔가 기운이 찌뿌르던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수수를 줘서 속을 풀어내도록 해요. 그러면은 또 좋은 효과를 많이 봐요, 우리가. 그런 좀 특징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수를 한문으로는 촉서라고 그래, 촉서. 이게 촉은 촉나라라는 뜻이고요. 이 서는 이 서의 뜻을 좀 기장서자인데요. 서를 좀 잘 보면요. 이게 벼화죠, 벼. 알곡이라는 뜻이에요. 알곡. 곡식.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뭐야? 들어간다는 뜻이죠. 들립자 이렇게 쓰면 돼요. 그리고 물숫자를 썼어요. 이렇게 쓰면은 이렇게 쓰면 물숫자랑 같은 거죠. 그러니까 벼에 화곡, 그러니까 곡식에 물을 집어넣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곡식에 물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발효가 되겠죠. 그러면은 날씨 따뜻하다 그러면 발효가 되면 술이 되겠죠. 술 만드는 게 다 곡식 발효됐을 때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뜻은 뭘까요? 아하, 술을 만들 수 있는 재료다. 이걸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장이나 수수나 옥수수나 이런 것들은 다 술을 만드는 재료예요. 그래서 아까도 잠깐 얘기했습니다. 중국의 뭐 붉은 수수밭 영화 보면은 그거를 이제 수수를 또 한문으로는 중국에서 고량이라 해요. 고량. 그래서 수수로 만든 술이 뭘까요? 고량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량주도 색깔이 어떨까요? 붉은색이죠. 왜 그럴까요? 아까 수수가 붉은색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당연히 술도 붉은빛이 돼요. 그러니까 홍주가 되는 거예요. 홍주. 불고롱자 술주자 써서. 그러니까 그걸 보면 고량주나 이거는 수수로 만든 거다. 이걸 이제 알아낼 수가 있고. 그리고 붉은색이다. 예를 들어서 푸른빛이다 하면 거짓말이겠죠. 고량주가 푸른색이다 하면 거짓말인 거예요. 이제 그런 어떤 특징이 좀 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이 또 수수를 보면은 아까도 잠깐 얘기했다면 그 총나라 지역에서 나오는 기장이라는 뜻이 되는데 총나라 지역은 그러니까 중국의 서부 지역이에요. 총나라 지역은 옛날에 삼국지에도 보면은 유비가 쫓겨가서 거기 가서 나라 세우고 한 동네죠. 총나라가 평야일까요? 산골일까요? 산골이에요. 첩첩산중이에요. 그러니까 일교차가 심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잘 되겠죠, 이게. 그러니까 총나라에서 자라는 거다. 그래서 수수가 이렇게 단어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수수라고 하는 게 수수를 많이 먹으면 오래 산대요. 그래서 목숨 숫자. 목숨 숫자하고 발음이 똑같잖아요. 수. 목숨과 같이 오래 살아라. 그래서 수수라는 단어가 된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장수하는 사람 중에 상당수가 이 수수로 먹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기록들이 많아요. 그런 것을.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수수는 이렇게 열매가 이렇게 고개를 숙이죠. 이게 수수하면은 이 뜻이 그게 아니라 이게 열매 숫자고 곡식 숫자고 기울일 숫자. 그러니까 뭔가 고개를 숙였다. 이런 뜻으로도 사용했다.
라고 해서 수수라는 단어가 붙였다. 이런 게 해석하는 분도 계세요. 예, 뭐, 내가 해석한 게 아니라, 고서에 보면 다 써 있어요. 이런 말들. 그리고 또, 수수를 보면은, 그 예전기를 보면 수수를 많이 심은 동네에 뱀이 이렇게 많았대요. 그래서 수수밭에 갈 때는 꼭 뱀을 좀 조심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뭐,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그런 기록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조심해서 나쁠 건 없겠죠. 그리고 예전에 이제 수수를 많이 먹으면은 어떤 때냐면 장위, 그러니까 우리가 장이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죠. 네. 우리가 거치는 거 먹으면 설사 잘 안 한다는 속 안 좋은 분들이 있어요. 그건 장이 나쁘다 그러죠. 네. 아무거나 먹어도 소화 흡수를 잘 시키는 사람 장이 튼튼하다 이런 얘기를 하죠. 네. 수수를 먹으면 장이 튼튼해져요. 그래서 뭔가 단단해지나 봐 이게. 그래서 소화력도 좋아지고, 그리고 또 하나는 수수가 단기적으로 자라는 되게 빨라요. 수수가 곡식을 심어서 수확할 때까지 불과 한 40일, 50일밖에 안 걸려요. 그러니까 구황식물로도 아주 좋고, 왜냐하면 아까 효율이 아주 좋다고 그랬죠. 시퍼 사이클이라 효율이 좋고, 그래서 생산도 잘해요. 그래서 빨리빨리 자라요, 수수가. 그러다 보니까 이 수수를, 그리고 여름 기운을 많이 먹기 때문에 수수를 먹으면 몸이 따뜻해져요, 속이. 속이 따뜻해지고 위장이 보강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수수를 먹으면 설사가 날까요? 아니면 설사가 멈출까요? 설사가 오히려 멈춰요. 그래서 속이 단단해지고 뭔가 튼튼해지는 이런 역할을 해줘요. 그런데 수수를 날로 먹으면 안 돼, 절대로. 아무리 급하다고 날로 먹으면 안 되는 게, 수수에는 청산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청산, 뭔가 들어봐도 좀 섬뜩하죠? 네. 청산가리. 그래서 청산이 있기 때문에 날로 많이 먹으면 중독이 돼요. 그래서 수수는 날로 먹으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가끔 생식하는 사람들이 또 수수를 그냥 날로 먹고 이럴 수도 있겠죠. 이제 그거는 좀 조심해야 돼. 그런 상질이에요.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수수가 뭔가 많이 먹고 많이 발산한다고 그랬죠. 이 얘기는 뭉친 거를 풀어낼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예전 사람 중에 보면 소변이 잘 안 나가는 사람들. 소변이 안 나가면 뭔가 뭉친 거예요. 사실은 소변이나 대변은 우리 몸에 쓰레기 같은 거예요. 쓰레기 같은 거 빨리빨리 나가야지. 안 나가고 갖고 있다. 그거 좋을 거겠죠. 우리 집안에서도 쓰레기 잔뜩 싸놔봐요. 그 냄새나고 때로 막 열도 화끈거리고 그거 참 좋지 않아요. 그죠? 사람 몸도 똑같겠죠. 그러니까 대변 소변이 잘 나가는 게 정상이에요. 쓰레기 배출을 잘해야 되는 거야. 근데 사람 중에 소변이 잘 안 나가서 꽉 막히는 사람도 있어요. 소변 볼 때 또 가자마자 착 나와야지 한참 실갱에다 나온다든지 이러면 뭔가 곤란한 거예요. 그럴 때 수수를 먹으면은 아까 수수가 뭉친 거를 풀어주는 역할을 했다겠죠. 그러니까 소변 불통을 잘 안 나가는 거를 풀어주는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사용을 했다라는 기록들이 이제 옛날 고서에 보면 쭉 나오는 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천식, 기관지 천식 있죠? 그럴 때도 사용을 해요. 기관지 천식도 기침을 할 때 어때요? 목이 간질간질 하면서 탁 나오죠? 그리고 속에 뭔가 가래도 나오기도 하고 뭔가 뭉쳐서 나오죠? 그러니까 뭔가 뭉쳐있다. 그러면은 뭉친 거를 풀어주는 게 좋겠다. 속을 좀 따뜻하게 하면서. 예를 들어 천식 걸린 사람이 찬 거 먹으면 어때요? 기침 더 하죠? 천식 걸린 찬바람 쐬도 어때요? 기침 더 하죠? 그러니까 천식 걸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기침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마스크 하죠? 왜 그럴까요? 찬 공기를 직접 마시면은 그렇지 않아도 한데 찬 공기 들으면 더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필터 역할, 그러니까 먼지를 걸르는 역할도 있으나 온도를 약간 대표주려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인류학적으로도 어떻게 될까요? 적도 지역이나 따뜻한 지역에 사는 사람하고 북쪽 지역에 사는 사람하고 코의 길이가 어떨까요? 누가 더 길을까요? 추운 데 지역에 있는 사람이 약간 더 길어요. 그래야 찬 공기가 들어오면서 그나마 대표지겠죠. 그리고 남쪽 지역에 사는 사람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납작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하나의 생활의 지혜다. 인류학적으로 그렇게 분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기침을 하는 사람이 몸을 차갑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찬 걸 먹으면은 더 심해지는 법이에요. 그래서 항상 따뜻하게 먹어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서요. 자, 수수는 따뜻할까요? 차가울까요? 기운이 발산할까요? 수렴할까요? 예, 수수는 따뜻하면서
뭔가 기운을 발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줘요. 그렇게 하고 그 수수는 현대과학적으로 보면 항암 효과가 강하다고 얘기해요. 뭐 내가 연구한 게 아니라 딴 사람도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항암 효과가 강하다고 해서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건강식으로도 되살아나는 것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면 될 것 같네. 자, 이번 주 이 정도로 맞출까요? 네, 감사합니다.